호흡 명상할 때 이 우주에 오로지 내 호흡과 우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죠.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명상의 방법은 있지만 이걸 응용하는 방식은 무한대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잘 되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것들을 틀에 가둬놓지 않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상황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 같은 걸 듣고 방법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잖아요. 테니스를 막 배운다 이러면 기본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서브도 배우고 뭐 리시브 하는 것도 배우고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경기에서는 그걸 배운 걸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 기술이 있어야 되죠. 기초를 쌓아야 되죠. 그렇지만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맞게 게임의 흐름에 맞게 내가 그 기술들을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본 방법과 원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기술을 배우고 실전 게임을 자꾸 뛰다 보면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 상황에 이런 기술을 써야지 하는 내 나름의 노하우와 감각이 생기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이렇게 명상하는 마음을 훈련을 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훈련시켰는데 우리가 놓아버리는 명상 이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안 써본 거예요.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본 어떻게 해보면 우리 마음의 근육을 쓰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안 써본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한다 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테니스 친다 하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자꾸 기술을 배우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테니스 치는 감각이 생깁니다. 운동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왜 이게 감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훈련을 안 시켜봐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운동을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음의 근육을 안 움직여봐서 그런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감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예. 또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마지막인데 예. 예. 지나가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게. 예, 저 뒤쪽에 나시네. 제가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소신공연 풀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늘 명상 시작하기 전에 선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부분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언에 대해서 설명 듣고 나서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서 그런지 되게 갑자기 감동적으로 울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상하기 전에 이게 감정이 조금 고조가 돼가지고 명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같이 일반인 같은,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해서
가령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뭐 이렇게만 스님들을 뵙고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보통 스님들이 이제 절에 많이 계시고 한데 이렇게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선언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 동기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국내 뭐 선언이나 토굴이나 안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저런 수행처에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해왔죠. 수행하다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수행하다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생각은 야, 이게 이런 이제 수행하는 수행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놓아버리기 수행을 하는 이런 수행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참 인연인 게 우연하게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이 부산에 도반 스님 절이 있어서 도반 스님 절에 잠시 이제 결제가 끝나고 산철에 이제 잠깐 지내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바람 쐬러 나왔어요. 바람 쐬러 옛날에 달맞이 고개 찻집에서 요 청사포가 보이고 우리가 선원인 데가 청사포란 데거든요. 근데 청사포란 데인데 그 달맞이 고개 찻집에서 보면 그 청사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해운대에서 특이하다. 약간 시골포구 같은 해운대가 되게 번화가인데 시골포구가 개발한데 이런 데가 있네. 그 정도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한번 바람 쐬러. 근데 왔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해서 이제 우리 선원 어떤 자리를 갑자기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구경하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동하더라고. 여기서 선언을 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시작이 됐어요.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우연하게 그 해운대 청사포 우리 선원이 있는 그 곳에 바람 쐬러 갔다가 어떻게 누굴 만나서 소개를 받고 우리 선원 자리를 구경을 하고 마음이 동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선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원 장소를 딴 데 보러 간 데가 없습니다. 우연히 왔다 그냥 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인연이다 싶죠. 제가 뭐 계획을 한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선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네, 저는 그 술을 좋아해갖고 일주일에 한 7일 정도를 먹었거든요. 그래가 스님 법문을 듣고 하루에 1분이라도 하라 해갖고 그래가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을 일하니까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일주일이 한 3일은 제가 절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4일은 힘이 붙여서 스님에게 그 4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정하고 싶습니다. 4일이 아니 일주일을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아침, 저녁으로 30분은 꼭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 보면 유튜브 보면 그 30분 명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걸 딱 틀어놓고 잠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매일 해보십시오, 그거. 내가 졸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 그냥 하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 30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술맛이 떨어집니다. 술맛이 떨어지고 술 먹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알딸딸하고 뭔가 긴장도 나시고 그게 사실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되게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게 술 마시는 거하고 반대예요. 술 마시면 마음이 풀리고 뭔가 약간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는 약간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근데 불교 명상은 그 반대요.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좋은 상태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마음이. 그럼 나중에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이걸 왜 마시나? 이거 머리도 아프고 흐리멍텅해지고 불쾌해지는 이걸 왜 마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됩니다. 진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마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서는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 시간을 좀 늘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은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키세요. 그러면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술이 딱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도 없으십니까? 네. 여기 앞에 한 분이. 네. 스님, 저는 그냥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제가 최근에 하반기 때 계속 취업 스터디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방향이랑 달라져가지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또 하다 보면 도움을 받았던 게 있어서, 괜히 나왔다가 좀 정보를 놓치거나, 저만 좀 뒤처질까봐, 계속 하는 게 나을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따로 나와서 혼자 할지 아니면 계속 하면서 그냥 제가 따로 하는 방법을 찾을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정말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우리 진로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이제 거기에 중심을 두고서 나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들 관계라 이런 것들이 보면, 관계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은 내가 목표로 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준비가 되도록, 뭐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가 그거하고 안 맞다면 그거는 좋게 이제 얘기를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항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얻는다 생각하면 이게 결정이 안 돼요. 요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면 중요도를 가려가지고 그래 이건 손해보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쪽을 얻으면 하나 손해본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럼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 뭔가 약간 사람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우물쭈물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지. 그래 이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조금 손해보지. 그 마음을 가지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은
그건 약간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뭐랄까, 이제 방향에 맞는 쪽으로, 이제, 일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